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천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엄청난 공전 주기를 가진 행성 라메탈은 타원형에 가까운 기형적인 공전 형태로 인해 800년의 긴 겨울 이후 짧은 봄이 돌아오는 혹독한 환경을 가진 별이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환경을 가진 라메탈은 암흑행성 라의 영향으로 인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공전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짧은 봄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라메탈은 빛을 잃고 점점 추워져 인간이 살기 힘든 겨울의 행성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라메탈의 백성들이 얼어 죽도록 놔둘 수 없었던 라메탈의 여왕 라 안드로메다 프로메슘은 지하에 도시를 건설하거나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 계획을 세워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모조리 실패하게 되면서 라메탈은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별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라메탈 최고의 과학자 하드기어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육체를 기계로 교체하는 기계인간 계획을 제시하는데,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시간도 없었던 프로메슘이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서 행성 라메탈의 기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멀쩡한 육체를 기계로 교체하는 일에 대한 백성들의 거부감과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두려움은 기계인간 계획에 대한 거센 저항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왕인 프로메슘이 스스로가 본보기가 되어 육체를 기계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여왕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라메탈의 백성들은 여왕 프로메슘의 이러한 모습에 조금씩 기계인간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이 기계인간 계획은 사실 불완전한 모순덩어리인 인간들을 모두 오차없이 정밀한 기계로 만들어 완벽한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기계의 세계를 만들려는 하드기어의 개떡같은 음모였던 것으로, 행성 라메탈을 기계제국으로 만들어 전 우주의 인간들을 모두 기계인간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계획에 전진기지로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있던 하드기어가 기계인간이 된 여왕 프로메슘을 흡수하려다 역으로 흡수당하게 되면서 하드기어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듯 했지만, 하드기어를 흡수한 프로메슘이 하드기어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아 행성 라메탈에 기계제국을 세우고 전 우주의 인간들을 모두 기계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계인간이 되어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직전 프로메슘은 자신은 점점 인간성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가고 있으니 너희는 라메탈을 떠나 힘을 키워 훗날 자신의 폭주를 막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며 자신의 두 딸을 라메탈로부터 탈출시켰었는데, 이렇게 라메탈로부터 탈출한 프로메슘의 두 딸이 바로 메텔과 에메랄다스였으며, 이 두 사람이 라메탈로부터 탈출할 때 이용한 것이 바로 은하철도 999호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메탈을 탈출했던 메텔은 프로메슘의 기계화 정책으로 인해 가족과 좋아하는 여자, 소중한 사람을 모두 잃게 되어 기계인간과 프로메슘에 대한 강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위해 라메탈로 향하고 있던 강한 의지를 가진 용기 있는 소년 나스카와 함께 프로메슘을 쓰러뜨리기 위해 라메탈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캡틴 하록의 버금가는 해적으로 성장한 에메랄다스 역시 어머니였던 프로메슘을 해치우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라메탈에 잠입해 있는 상태였죠. 기계화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라메탈에는 프로메슘의 강압적인 기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저항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메텔의 복귀를 계기로 기계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메슘의 기계 제국은 내부에서의 반란과 외부에서의 캡틴 하록의 공격으로 무너지게 되고, 프로메슘은 자신의 딸인 메텔과 에메랄다스의 손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메슘이 사라진 라메탈의 평화가 되찾아오는 듯 했지만, 프로메슘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딸들에 의해 소멸된 육체를 대신해 공격 위성에 자신의 정신을 동화시켜 또다시 라메탈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공격 위성과 동화된 프로메슘을 공략할 방법이 없는 상황, 프로메슘이 살아있는 인간을 이용해 만든 부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떠올린 메텔은 스스로 프로메슘의 위성이 부품이 되어 위성의 중앙 통제 프로그램에 간섭해 내부에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스카가 스스로 프로메슘의 기계화 위성이 부품이 되어 그 역할을 대신해내게 되면서 기계화 제국을 꿈꾸는 프로메슘의 계획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메슘은 이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안드로메다 성운에 정착, 새로운 기계 제국을 건설하면서 우주의 모든 행성에 기계인간 계획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메텔은 다시 한번 프로메슘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스카와 같은 강한 의지와 정신력을 가진 소년을 찾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여행이 바로 은하철도 999의 시작인 것이었으며, 은하철도 999를 타고 소년과 함께 여행하는 신비한 여인 메텔의 배경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 제국을 세워 불완전한 인간들을 모두 기계로 만들어 기근도 분쟁도 없는 완벽하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라 안드로메다 프로메슘의 계획은 한 가지 크나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계의 힘으로도 대자연의 힘만큼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과 자원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우주의 법칙을 넘어서는 신개념의 부품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프로메슘은 자신의 기계와 계획에 반기를 드는 인간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을 위한 부품으로 만들곤 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진 부품은 인간의 영혼이 깃든 만큼 다른 부품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과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으로, 이렇게 인간을 이용해 만들어진 부품이 바로 프로메슘이 원하는 새로운 가능성인 것이었으며 자연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기계와 행성의 핵심 부품으로 이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의지를 가진 인간의 경우 부품이 된 후에도 자아를 유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아를 유지한 부품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프로메슘의 위성을 무너뜨린 나스카였던 것이었으며, 이 나스카의 사례가 바로 기계 제국을 꿈꾸는 프로메슘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스카의 희생으로 공격 위성을 잃게 된 프로메슘은 안드로메다 성운에 정착해 새로운 기계 제국 프로메슘을 건국, 전 우주에 진출한 인간 사회의 지도자들과 상류층을 시작으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계 육체를 제공하면서 인간 사회에는 기계 인간이 되는 것이 곧 성공이자 신분의 상징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모두가 기계 인간이 되는 것만을 원하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프로메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메텔은 프로메슘의 야망을 막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년을 찾아 나섰지만, 그동안 메텔이 찾아낸 소년들은 나스카와는 달리 모두 프로메슘의 기계 제국을 위한 좋은 부품이 될 뿐이었습니다. 메텔은 프로메슘을 막기 위한 자객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었지만, 프로메슘 입장에서는 메텔이 중요한 부품의 소재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메텔의 목적을 알면서도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를 이용한 메텔의 여행은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프로메슘을 쓰러뜨리기 위한 부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였다는 거잖요. 아무리 프로메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극장판 1편의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메텔을 따라 은하철도 999에 탔던 소년들은 프로메슘 행성의 부품이 될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으며 스스로 그 운명을 받아들여 행성의 부품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든 수많은 소년들의 목숨을 희생시켜온 메텔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으로 과거 프로메슘으로부터 자신을 죽인 뒤에 입으라며 받았던 검은색 상복을 입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은하철도 999를 타면 공짜로 기계인간으로 개조해주는 별에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 소문의 출처가 인간 부품을 원하는 프로메슘인지 강한 의지를 가진 소년이 필요한 메텔인지 두 사람 중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기계인간 개조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떡밥이었음에 틀림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기계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은하철도 999 출발역에 있는 메가로폴리스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메가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계인간들이 살고 있는 도시 메가로폴리스에서 밀려난 힘없는 자들과 소문을 듣고 이곳을 찾아온 가난한 이들로 인해 도시 외곽에는 치안이 불안한 빈민가가 형성되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인간을 사냥하는 기계인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은하철도 999를 타고 기계인간이 되겠다는 희망을 품은 채 어머니와 함께 메가로폴리스로 향하던 한 소년이 인간 사냥을 즐기는 기계백작의 손에 어머니를 잃게 되면서 기계인간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을 갖게 되는데, 이 기계백작의 인간 사냥으로 어머니를 잃게 된 이 소년이 바로 테츠로, 한국명 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지붕기를 통해 알고 있던 메텔이 추위 속에 쓰러진 철이를 구조해 자신과 함께 안드로메다까지 동행해주면 은하철도 999의 탑승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철이를 유혹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은하철도 999의 종점 안드로메다를 향한 기나긴 여행을 함께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기계인간에 대한 증오를 갖게 된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어 부모의 목까지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기계인간이 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지만, 메텔과의 여행을 통해 여러 행성들에 살고 있는 다양한 기계인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갈망하는 기계인간이 된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영원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 그들은 점점 인간성을 잃어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의 유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철이는 기계인간이 되어 인간성을 잃고 악행을 일삼는 기계인간들을 처단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지만, 여행을 통해 성장한 철이는 이 여행의 끝에서 기계인간의 영원에 가까운 삶에 비해 인간의 유한한 삶이야말로 짧은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생의 가치는 오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살아가는 과정,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계인간이 되길 포기하고 이 세상을 기계화시키겠다는 야망을 가진 프로메슘을 메텔과 함께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철이는 은하철도 999를 타고 함께 여행하면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잊을 수 없는 많은 추억을 쌓은 메텔과도 이별하게 되면서 은하철도 999의 긴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은하철도 999가 마무리된 이후로 꽤 오랜 시간 동안 메텔이 다른 열차를 타고 철이를 떠나게 된 이 엔딩으로 인해 메텔의 정체가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철이의 정신분열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등 메텔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곤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메텔에 대한 이미지는 소년을 성장시키는 몽환적인 여인이라는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은하철도 999에 관련된 다른 작품들이 공개되면서 이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메텔은 프로메슘을 타도하기 위해 어린 소년들을 희생시켜온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엔딩에서 철이를 떠난 이유는 아마도 프로메슘을 없애기 위한 메텔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우주교황 시 메텔에 등장하는 프로메슘을 무너뜨린 나츠카처럼 철이도 기계인간에 대한 거부감과 적개심 또는 복수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메텔이 기계백작을 이용한 것이라면, 메텔은 철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어지는 엔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스토리로 프로메슘이 기계백작에게 사죄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 역시 자신의 어머니가 철이의 엄마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으로, 이 역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엔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또 모르지 철이가 괜찮다고 할지. 참고로 기계백작이 철이의 엄마를 박제하는 충격적인 장면은 1979년에 개봉한 첫 번째 극장판에 나오는 장면이라고. 은하철도 999는 우리에게 별나라 손오공과 캡틴 하록의 원작자로 유명한 마츠모토 레이지가 만든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은하철도 999라 부르는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999라 쓰고 트리플 라인, 아니 39이라고 부르고 있는 작품이며, 우리에겐 누가 뭐래도 김국한 선생님의 주제가로도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1977년 만화 잡지 주간 소년킹을 통해 연재를 시작한 은하철도 999는 1978년 방영을 시작한 TV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을 대표하는 작품이었으며, 마츠모토 레이지의 작품들이 공유하는 세계관 레이지버스의 중심이 바로 은하철도 999인 것이었습니다. 마츠모토 레이지 유니버스, 통칭 레이지버스라 칭하는 세계관에 속하는 작품에는 은하철도 999를 중심으로 천년여왕, 캡틴 하록, 퀸 에메랄다스, 우주전함 야마토 등이 있지만, 레이지버스에 속하는 작품들 간의 설정이 충돌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신작이 만들어질 때마다 기존의 설정을 무시하고 새로운 설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자꾸 발생하면서, 팬들은 레이지버스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평행세계의 작품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렇게 레이지버스 세계관의 중심에 있는 은하철도 999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꽤 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은하철도 999 작품들을 살펴보자면 1978년에 방영된 은하철도 999 TV 애니메이션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1979년에 TV 애니메이션을 새롭게 해석한 첫 번째 극장판이 만들어졌으며, 2년 뒤에 두 번째 극장판 안녕 은하철도 999 안드로메다 종착역이 개봉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극장판은 첫 번째 극장판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으며, 이 극장판 두 편은 TV판과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었지만, 철이가 15살로 나오거나 메텔이 철이 엄마의 클론이라는 등 세부 설정에는 큰 차이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 199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세 번째 극장판 이터널 판타지가 공개됐는데, 이 작품은 원작 만화의 15권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시간상으로는 첫 번째 극장판과 TV판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메텔의 어머니이자 행성 라메탈의 여왕인 프로메슘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외전 메텔 레전드가 OVA로 공개되고, 2004년 메텔 레전드에서 이어지는 속편인 우주교황시 메텔 편이 방영되면서 메텔이 간직하고 있던 모든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그 밖에도 마츠모토 레이지의 만화가 데뷔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은하철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작품은 은하철도 999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은하철도 경비대의 모습을 그린 전혀 새로운 은하철도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며, TV 애니메이션은 2기까지 방영되었으며 4편짜리 OVA가 발매되기도 했을 정도로 나름 반응이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은하철도 999 애니메이션 시리즈였으며, 이 작품들을 스토리의 시간순에 따라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은하철도 999에 속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메텔의 어머니이자 은하철도 999의 메인 빌런 라 안드로메다 프로메슘의 과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천년 여왕을 시작으로 메텔 레전드와 우주교황시 메텔이 은하철도 999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만큼 시간상 가장 먼저이고,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은하철도 999 TV판 본편, 그리고 TV판에 이어 두 번째 극장판 안녕 은하철도 999 안드로메다 종착역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두 번째 극장판을 건너뛰고 세 번째 극장판 이터널 판타지로 바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터널 판타지로 연결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 극장판에서는 철이가 15살 정도로 등장하지만, 이터널 판타지에서는 TV판과 같은 10살 정도로 표현되고 있으며, 원작 만화책도 이터널 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설정 문제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어느 쪽으로 연결하든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세 번째 극장판 이터널 판타지를 마지막으로 은하철도 999의 스토리는 마무리되고 이터널 판타지와 비슷한 시기를 배경으로 은하철도 경비대의 모습을 그린 외전인 은하철도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은하철도 애니메이션은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원작 만화는 1977년 안드로메다 편, 1996년 이터널 편에 이어 2019년에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이 직접 감수를 맡은 신작 은하철도 999 어너더 스토리 얼티밋 저니가 연재를 시작해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이 사망한 2년 뒤인 2025년에 완결되면서 최근까지도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작자인 마츠모토 레이지 선생이 추구하는 통합 세계관 레이지버스의 중심이 바로 은하철도 999이기 때문에 레이지버스에 속하는 작품들을 함께 본다면 은하철도 999의 세계관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마츠모토 선생이 돌아가시고 없는 지금 세계관 통합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지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레이지버스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의 세계관을 가진 여러 개의 작품들을 전개하겠다는 기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레이지버스라는 세계관으로 억지로 묶어버린 상황이라서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하기에는 설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며 작품들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의 흐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은하철도 999 이외에는 레이지버스에 속하는 다른 작품들은 어떻게 연결해도 설정 충돌로 인한 모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억지로 연결해라고 하기보다는 은하철도 999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원작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만큼 앞으로도 설정 충돌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마츠모토 레이지 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은하철도 999 역시 작품 속에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고민,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작품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날 정도의 과도한 친절 또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 그리고 최근 새로운 극장판이 제작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2026년 7월 25일에 제작이 결정된 거라 아직은 이렇다 할 정보가 없네요. 아무튼 멋진 작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